됐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올해는 항일전쟁 80주년이자 건군 10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부대별로 행진하는 분열식 등이 70여 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괌은 물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어 이른바 괌킬러로 불리는 둥펑 미사일의 최신형 모델이 처음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신형 전차와 함재기, 전투기 등 중국이 개발한 4세대 신형 무기도 총출동합니다. 중국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신형 무기 공개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도 도전장을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길에는 딸 김주애가 동행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김주애가 후계자라고 선언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관련 소식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가 어젯밤 공개한 사진입니다. 베이징역에 도착한 뒤 김정은 위원장 바로 다음으로 전용 열차에서 내리는 여성,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중국 주요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최선희 외무상과 조영원, 김덕훈 당비서 등 주요 간부들보다도 앞에 서 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길에 주애도 동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북한 매체도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김주애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행사 동행의 의미를 넘어 일종의 후계자 신고식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주애를 외국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사회에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자는 김주애다라는 걸 보다 명확하게 이제 드러내려는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방중 소식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보도국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 소식을 어젯밤 9시쯤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새벽 1시쯤 김 위원장의 평양 출발 기사를 냈고 노동신문은 어제 아침 6시쯤 북중 국경 통과 소식을 외신보다도 먼저 보도했습니다. 이동동선 일부를 공개하며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방중 전 김 위원장의 마지막 해외 방문이었던 2023년 러시아 방문 당시 출발 이틀 뒤에야 첫 보도가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은 북중 양국 모두 밝혔던 만큼 사후에 공개할 사안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를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인사청탁 의혹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수수 경위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목걸이. 재산 신고 내역에 없다는 논란이 일자 빌렸다고 해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오조품이지만 잃어버렸다. 특검 조사에선 어머니 선물로 사서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구속영장 심사에서 목걸이를 줬다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공개됐지만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최근 이 목걸이는 이 회장에게 받은 것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입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김 여사가 목걸이를 이 회장에게 받은 뒤 돌려준 것이 맞다고 했다면서 법정에서 자세한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KBS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다만 김 여사는 이 회장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되도록 도왔다는 인사청탁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근 전 검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에 관심이 없다면서 이 회장의 내밀한 부분에서 거짓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인사청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회장과 박 전 검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래도 공직자셨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의심하는 특검은 부부 모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순방 목걸이를 제외한 나머지 귀금속을 받은 경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회관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특검을 보셨나요?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대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전 사무처 직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영장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 전 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2시간여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 바꿨습니다. 그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비화폰으로 2분가량 통화했고 통화가 끝난 뒤 10여 분 만에 장소를 바꾸기도 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조지현 국민의힘 의원도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이 선정됐다면서 당일 행적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하는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중국과 강한 결속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이 중국과 가스관 사업 등 협력 분야를 더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내라는 서방의 압박 속에 중국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를 겨냥하듯 다자주의를 강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도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행사를 방문했는데 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를 상호 방문해 친밀감을 과시한 두 정상은 경제협력 등에 관한 20여 건의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Россия якобы задумала нападать на Европу, я думаю, что для здравомыслящих людей. 특히 가스 분야에서 러시아가 중국으로 보낼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 몽골을 경유하는 신규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새로운 수입원 확보를, 러시아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값싼 에너지 공급망 추가 확보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거래하는 국가도 제재하겠다는 미국과 유럽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반서방 연대 강화에 몰두하면서 유럽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Наше тесное общение отражает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х связ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 논의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계기로 반서방 국가들이 결집한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범죄를 소탕한다며 미국 워싱턴 DC에 군병력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도 군 투입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LA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이유는 범죄 때문입니다. 주말 총기 사건으로 시카고에서 최근 3주 동안 20명 정도가 사망했다면서 시카고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겐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시카고에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re's no place in the world, including you can go to Afghanistan, you can go to places that you would think of. They don't even come close to this.
Chicago is a hellhole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한 것처럼 시카고 범죄 문제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워싱턴은 어느 주에도 속하지 않아 주 방위군 통제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지만 시카고는 일리노이주에 속해 있어 군 투입을 위해선 주지사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폭동 진압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LA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게 불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연방군 파견은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도 군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다툼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 are ready to fight troop deployments in court, and we will do everything possible to ensure that agents operating inside the confines of this state do so in a legal and ethical manner. 트럼프 행정부는 LA와 시카고 외에 뉴욕, 샌프란시스코에도 군병력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가 재임 중인 곳으로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보수 유권자들을 결집하고 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1분기와 비교해 0.7%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2.5%가 늘어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과 토목 모두 부진하면서 3.6%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2.1%가 감소했고 건설 투자도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소폭이지만 이틀째 상승 중이고 코스닥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32포인트 상승한 3,177.67에 코스닥은 2.3포인트 밀린 791.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과 정치 불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미국 3대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외국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LS 일렉트릭과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전력 세비주, 원전주 흐름 좋은 가운데 삼성전기와 한국카본 52주 최고가 기록을, SK 오션플랜트, 파라다이스와 현대로템 강세입니다. 반면 카카오페이 급락을, LNF와 APR, 신영증권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엔터주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96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국제공항에 반려동물 전용 라운지가 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에 새롭게 들어선 반려동물 전용 라운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반려동물 전용 장난감과 간식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라운지는 반려견과 반려묘 두 구역으로 나뉘는데요. 출국 전 반려동물들이 독립된 개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24시간 온도 조절과 공기 정화로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신경 쓰고 있고 목욕과 미용 같은 돌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보호자는 CCTV로 반려동물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소리까지 듣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반려동물 라운지 개장 소식에 이곳을 살펴보려는 사람들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第二个就是在托运的过程当中，它的狗狗的信息希望是就是公开化的，我们是能够实时能够关注、能够定位得到。 반려동물은 여행국 입국을 위한 검역 증명서와 예방 접종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 라운지에서는 항공권 예약, 수속과 수송까지 책임집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뉴욕 센트럴파크의 아침.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타보고 싶어하는 뉴욕의 명물 마차입니다. 10년 넘게 마차를 몰아온 한센 씨는 마차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150년 역사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2마리의 탈주 사건 이후 센트럴파크 보존위원회는 안전과 위생 문제를 이유로 마차 운영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iconic about the horses in the park. We have to manage the park to make it safe for everyone. 여기에 뉴욕시 의회에선 내년 6월부터 마차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이유에서입니다. You can't think of a worse place to be for a horse than on the busy streets of Manhattan. 실제로 2022년과 지난달 잇따라 말이 쓰러져 죽는 사건이 생겨 논란을 키웠습니다. 마차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뉴욕시 의회는 이제 전통 마차 대신 전기 마차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파리 근교의 한 피트니스 센터. 16살 바이양 군은 일주일에 4번 이상 이곳에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Il faut savoir que j'ai toujours, depuis mes 14 ans, voulu commencer la musculation. Donc dès que j'ai eu l'âge, en fait, le jour de mon anniversaire, après les cours, mon père est venu direct. 최근 프랑스에서는 몸 만들기 운동을 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등록 회원의 10% 가까이가 10대 1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역기들기와 노젓기, 철봉 등을 능숙하게 하는데요. 헬스를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 외모 변화를 꼽습니다. SNS 인플루언서들을 따라하거나 또래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더 이른 나이에 몸 만들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Donc on a vraiment cet engouement pour les jeunes et on l'explique certainement par une tendance sociétale aujourd'hui avec les réseaux sociaux qui sont très utilisés. 유튜브와 틱톡 등 SNS에는 수많은 청소년 운동 영상이 쏟아집니다. 전문가들은 SNS 속 비현실적인 이미지에 끌려 급격하게 근육을 늘리려 하거나 보조 약물 사용 등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산모의 회복을 돕는 산후케어 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아기 목욕시키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 아기를 잠시 맡기고 휴식을 취하는 등 산모를 지원하는 산후케어 사업. 이 산모는 생후 3개월 아기를 데리고 처음 이 시설을 찾았습니다. 実際に自分の育児を見てもらってそこでこうした方がいいよとか大丈夫だよってやっぱ見てもらえるっていうのがすごい心強いですね.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원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모들의 이용률은 15.8%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를 위한 지원 아니냐는 인식 때문입니다. それができて当たり前だよねみたいなところがなんとなく社会からの要請というか思わされていてで頑張りすぎちゃうっていうところがあるんだと思います. 반면 한 지자체는 산후케어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 이용률을 3배로 높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핵가족화로 주위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큼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는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를 강타한 지진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또 강진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규모 6.0의 지진이 강타한 아프가니스탄 동부 지역에는 성한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600여 명이 숨진 쿠나르주에서는 마을 3개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진 채 발견되는 실종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프간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1,400여 명, 부상자는 3,100명을 넘었습니다. 주택도 5,400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강한 여진도 잇따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첫 지진 진원지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탈레반 정권은 우리 돈 2억 원을 지진 복구비로 배정하고 예산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진 피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현지 사정이 열악해 구호물자 전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He called for additional resources to be urgently dispatched to respond to the tragedy and crisis at hand. 영국은 자금 18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는 텐트와 식량을 전달했습니다. 중국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상징하는 은마 아파트가 49층 5,800여 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합니다. 준공 46년 만에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되면서 다른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한복판의 은마 아파트. 1979년 허허벌판에 4,400여 세대가 들어섰습니다. 학원가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입지 조건 탓에 강남 8학군을 상징하는 대단지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시설과 주차 지옥이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타일은 여기저기 깨져 있고 갈라진 벽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은마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46살이 된 노후 단지가 최고 49층 5,800여 세대 규모로 탈바꿈합니다. 단지 주변에는 주민공원과 포구 대비용 저류조가 들어섭니다. 학원생들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과 400대 규모의 공영 주차장도 마련됩니다. 이런 수정 계획안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많은 분들이 환영할 것 같습니다. 은마 아파트 재건축은 1996년 처음 추진된 이후 29년간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2015년 주민들이 50층 재건축안을 제안했지만 35층 규제에 막혔습니다. 서울시가 결국 높이 제한을 49층으로 완화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보다 활성화되는데 서울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에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조례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지난달 발매한 신보로 미국 빌보드에서 BTS를 제치고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가수 임영웅이 K리그 경기 시축과 함께 축하 공연을 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주간 대중문화 김현수 기자입니다. 어느덧 데뷔 7년차,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앨범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새 기록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기분도 좋아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빌보드 200 역사상 정상을 7번 차지한 가수는 스트레이키즈가 처음.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늘 성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 성장하는 것과 그리고 성장할수록 더 깊어진 음악과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고 누가 왜 나를 그 자리에 불렀는지 알아내야죠. 흥행 보증수표 전지현과 강동원이 처음으로 연기 호흡을 맞춥니다. 대통령 피격 사건을 쫓는 문주와 그녀를 지키려는 국적 불명의 특수요원 산호. 숨막히는 첩보전 속 서로를 향한 감정이 애틋하게 피어납니다. 문주와 산호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던 이제 인물인데 서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거에 끌리면서 서로를 마주보게 되는. 전지현 씨가 맡은 서문주 역할을 만나면서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황정민은 10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옵니다. 이혼한 아내의 집에 유모 미세스 다우파이어로 변장해 들어가는 역할로 명품 코미디 연기를 펼칩니다. 그냥 마냥 웃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짜 페이소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잘 그 코미디를 연기를 잘 해 나가는 게. KBS 불후의 명곡에 출격했던 가수 임영웅이 이번엔 K리그 시축자로 나섭니다. 길지 않은 인생 잘 살아보고 싶어. 경기 휴식 시간에는 최근 발표한 신곡도 소개하는데 임영웅 팬과 축구 팬 모두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9월에 접어들면서 밤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밤사이 내륙 대부분 지역은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22.6도로 열대야의 기준인 25도를 밑돌았는데요. 다만 제주 서귀포는 25.4도로 23일 연속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분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의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가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양양 28도 등 30도 아래에 머물겠지만 수도권과 충남은 서울과 아산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5에서 최대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전라도와 경남에는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전주가 33도, 대구, 제주는 3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